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역사적 사건 수업 4주차입니다. 자, 여러분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선생님은 잘 못 쉬었어요. 선생님은 그 백신을 맞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이번에 휴강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고요. 나중에 꼭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추석 연휴도 끝이 났고 이제 남은 시간도 열심히 힘을 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파이팅을 외쳐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크게 우리가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한국의 역사적 사건들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후삼국이 통일이 되어서 고려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라는 나라가 태어나서 점점 어떻게 발전을 해 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이 고려가 굉장히 역사가 긴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자, 모든 나라도 그렇지만 발전을 하다 보면 점점 약해지고 나라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려의 마지막 멸망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역사적인 큰 사건이 있는데요. 이 큰 사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서희의 외교 사건과 귀주 대첩이라는 전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선생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느낌으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또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 후삼국 통일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후삼국 통일 기억이 나나요? 자, 한 주 쉬셔서 기억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먼저 고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고려는 AD 918년부터 1392년까지 약 475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나이가 꽤 많죠. 네. 여러분들 나라에도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많이 있죠. 다음에 한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려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만들어진 것을 성립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고려가 만들어진 게 과연 한국의 전체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앞 시간의 내용들을 그냥 잠깐만 이야기를 해보면 이 궁예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왕건이었고요. 이 사람은 이제 궁예로부터 온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나라의 이름을 고려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왕건은 왕이 되었는데요. 이 신라를 흡수를 했어요. 신라를 그대로 받아서 고려의 땅으로 만들었죠.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후백제란 나라를 공격을 했죠. 공격을 해서 후백제의 왕이었던 신검이라는 왕이 결국 지게 되었고 드디어 통일을 하면서 결국은 후삼국, 즉 고려와 신라와 후백제 이렇게 세 나라가 있었죠. 이 세 나라를 전부 없애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후삼국을 통일을 하였어요. 여기까지 기억이 나시죠? 자, 그리고 얼마 뒤에는요. 이쪽 위에는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발해 유민, 즉 발해가 망하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을 발해 유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좀 받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 신라의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후백제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또 여기 고려는 원래 고구려의 또 땅이었었고요. 그리고 고구려를 이어받은 또 다른 나라였던 발해. 이런 다양한 나라들의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민족 문화의 기초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고려가 만들어진 게 한국 역사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역사에는요,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많은 역사학자들은요, 한국의 역사에서 고려가 자주적인 나라의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왕건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려는 아주 자주적인 나라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건 이 자주적이 무슨 뜻일까요? 자, 자주적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의 도움이 없이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결국 자주적이라는 것은 다른 민족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요. 내가 주인으로서 나라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 역사 중에서 다양한 나라들이 있었지만 고려는 자주적인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신라도 통일을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 신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신라의 통일과 고려의 통일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신라는 여러분 기억나실 것 같은데 당나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나라 씨, 우리 좀 도와줘요 라고 하면서 신라는 당나라의 도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백제가 죽었네요. 고구려도 죽었네요. 그래서 신라는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백제 고구려를 없애고 통일을 하였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 의미에서 신라가 가지고 있는 통일에는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통일이 아니었다. 완벽한 통일이 아니다. 이게 나의 한계라고 좌절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고려는요, 자기만의 힘으로 후삼국을 통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만든 통일이라고 이렇게 자주적으로 통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발해인까지 받았어요. 신라는 발해 사람들을 받았습니까? 네, 못 받았죠. 그래서 신라는 당나라의 도움도 받고 발해와도 어떤 발해 사람들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려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통일을 하였고 또 발해 사람까지 받았죠. 그래서 고려의 통일과 신라의 통일이 있지만 고려의 통일이 좀 더 자주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려는 어떤 나라이다? 자주적인 나라이다. 자, 그래서 이런 자주적인 성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고려의 역사에서는요. 사실 고려의 전체 역사가요. 어떻게 보면은 자주성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유명한 것은요. 유목민족인 거란 그리고 몽골과의 싸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유목민족이 뭐예요? 이렇게 말을 타고 다니는 민족들을 유목민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몽골도 공격을 했고 고려를, 그리고 거란 사람들도 이렇게 고려를 많이 공격을 했는데 이런 고려는요, 유목민족인 거란의 공격을 3번이나 이겼어요. 그때 당시에 거란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거든요. 강한 나라. 이 강한 나라의 공격을 3번이나 이긴 그런 자주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몽골. 여러분, 몽골은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유명한 나라일 것 같아요. 굉장히 강했고 굉장히 큰 나라였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몽골과도 굉장히 오랫동안 싸웠어요. 그런데 고려가 졌어요. 졌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38년 또는 그것보다 더 많이 싸우면서 고려 사람들이 이 한반도, 한국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은 고려는 매우 자주성이 강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려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은 나야 나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고려는요, 그 백제, 고구려, 신라 이 나라가 삼국이었죠.
삼국과 그리고 이 발해가 가지고 있던 이 문화들을 잘 흡수를 하였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와도 교류,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송나라, 중국의 송나라,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랍 그 중동 지역까지 이렇게 다양한 나라를 사귀었는데요. 이렇게 다른 나라랑 사귄 그런 역사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고려라는 나라가 이렇게 자주성이 강한 고려라는 나라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나라 안과 나라 바깥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또 이 고려가 가지고 있었던 위험한 시기와 그리고 이 위험한 시기를 어떻게 이기기 위하려 말이 안 나오네. 어떻게 이기려고 노력을 했는지. 선생님이 오랜만에 수업을 해서 말이 안 나오나 봐요. 미안해요. 어떻게 이기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고려가 멸망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난다고 하니까 마음이 되게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긴장을 해서 막 한국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려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깜짝 놀랐죠, 여러분. 자, 고려에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정치 시스템인데요. 자, 우리 고려의 정치 시스템을 보여주겠다. 집중해서 잘 봐라. 자, 그래서 이 고려가요, 어떻게 나라를 잘 만들어 나갔느냐 하면요. 자, 여기 고려가 있죠.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금. 자, 세금이 뭡니까? 나라에 내는 돈이죠. 예, 여러분 나라에 세금 많이 내면 좋습니까? 네, 저는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는 북진. 자, 북진은요, 북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즉, 아이고, 선생님이 지도를 잘 못 그리네요. 죄송해요. 고려가 이쪽이었는데요. 계속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과거 제도인데요. 자, 이건 좀 단어가 어렵죠. 과거 제도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어쨌든 이 고려의 정치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고려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금, 북진, 과거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세금인데요. 자,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 나왔네요. 견훤, 후백제를 세웠던 사람이죠. 자, 궁예는요, 후고구려. 자, 이렇게 궁예와 견훤과 같은 호족들이 못 참아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즉 나라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밑에 적혀 있죠. 네, 신라 시대 때 세금 내! 돈이 없어요. 너무 많은 세금을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라에서도 세금을 너무 많이 내면 여러분들의 월급의 60%를 세금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진짜 화가 많이 나겠죠? 네. 뭐 신라도 정말 많은 세금을 가지고 갔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궁예와 견훤이 반란을 한 거죠. 그래서 고려는 나라를 처음 만들었을 때 세금 조금만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세금 조금만 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기분이 좋죠. 우와, 감동.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안정되겠죠. 그럼 생활이 안정되면은 뭐 전쟁이라든지 반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까? 네, 안 하겠죠. 네, 자기 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려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시켰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북진 정책, 북쪽으로 나아가는 정책이라는 뜻인데요. 자, 고려는 고구려의 옛날 영토가 뭐죠? 땅이죠. 땅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름이 비슷하죠. 사실 고려랑 고구려는 같은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려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나가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민 쪽에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점점점 크게 만들어 나갔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북쪽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북쪽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충돌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이 거란이라는 나라와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충돌과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거란과 싸우게 되었는데요. 특히 유명한 사람은 서희라는 사람과 강감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분들은 네, 조금만 뒤에 있다가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 시험인데요. 자, 고려는요, 유교라는 것을 정치의 중요한 규칙으로 만들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 집권을 했어요. 자, 중앙 집권이 뭐죠? 왕의 힘을 점점 강하게 만드는 거. 기억나죠? 자, 이제 중앙 집권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교, 선생님 유교가 뭐예요? 유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자, 유교는요, 중국의 공자라는 분이 만든 학문이자 종교,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일단 선생님이 편하게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교는 중국의 공자라는 분이 만든 종교인데요. 특히 왕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유교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6번째 왕인 성종은 유교를 정치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칙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나는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교 사상에 따라서 공자가 만든 유교 사상에 따라서 고려는 정치와 군사와 교육법 등을 만들어 갔는데요. 근데 이렇게 교육법도 만들고 군사에 대한 것도 만들고 정치를 하고 그러면 다양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여러분 무엇이 있죠? 열정? 네, 열정도 필요하죠. 네, 열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죠. 네,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우리가 뭐 열정이 있어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려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귀족들은 시험을 치지 않아도 쉽게 공무원, 관리가 될 수 있었어요. 아이고, 관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족이 이야기합니다. 난 귀족이야. 나 시험 안 쳐도 관리할 수 있어.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귀족들은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시험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근데 모든 귀족들이 만약에 능력이 없으면 나라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일이 어렵다. 우리나라 망하겠어. 이렇게 일을 못하죠. 그래서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관리. 자, 관리는요, 공무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관리를 뽑는 시험인 과거 시험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귀족이 아니어도 능력만 있으면 나라의 관리가 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점점 유교의 지식이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과거 시험의 뜻은 과라는 말은요,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뭐 역사 과목, 한국어 과목 이렇게 많은 과목이 있죠. 자, 거는요, 선택한다. 그래서 이 과목을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시험이라고 해서 네,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공무원 시험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국가시험. 국가시험의 한 종류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뽑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의 중앙 집권이 점점점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고려가 정치를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세금을 많이 줬다, 적게 줬다? 예, 적게 부과를 했다. 그리고 북진, 어디로 갔다? 북쪽으로 점점 공격했다. 왜요? 땅을 점점 크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제도. 자, 과거제도는 뭐죠? 시험이죠. 자, 이 시험을 왜 쳤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활발한 대외 교류인데요. 나 고려, 나 외국, 우리는 모두 친구. 그럼 뭐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는 제가 막 고려가 거란이랑 많이 싸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북진 정책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싸움만 하는 나라였을까라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고려는 싸움만 하는 나라는 절대로 아니었어요. No. 고려는 다른 나라들과 활발한 대외 교류를 통해서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어요. 자, 대외 교류,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것을 대외 교류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병란도라고 하는 항구. 자, 항구는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을 항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란도라는 항구를 통해서 외국과 무역을 하였어요. 이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바로 여기 있는 중국의 여기 아주 큰데 조금만 나와 있죠. 중국의 송나라였고요. 그래서 고려하고 송나라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쭉 가면은 베트남도 있고 타이도 있고 동남아시아들이 있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또 여기 아랍 국가의 상인들과도 교류를 하였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수입하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다 수입이죠. 네, 수입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고려의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기도 하였습니다. 물건을 팔았죠. 자, 그래서 뭐 고려 전에는 후삼국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신라도 있었죠. 그리고 고려 뒤에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조선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고려 시대의 분위기는 이런 시대들보다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던 시대라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고 또 고려에서도 다른 나라로 쉽게 나가면서 활발하게 대외 교류를 하였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열려 있던 시대. 개방적 시대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개경, 여기가 이제 고려의 수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모여서 살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 와가지고 물건을 팔려면 개경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 물건을 팔기에 더 좋겠죠. 그리고 고려에서 물건을 사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도 여기에서 자기가 살 곳이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개경에는 외국인들이 모여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여기는 명동인데 네, 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세계인이 한국을 코리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국의 영어 이름이 코리아인 거죠. 자, 보세요. 고려, 코리아 닮았죠. 그래서 옛날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 고려라는 말을 듣고 코리아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고려가 무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이 이름을 알렸기 때문에 지금 세계인들이 한국을 코리아 또는 꼬레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코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오래된 이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고려의 위기와 회복 의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일단 시간이 많이 사용이 되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